안녕하세요. 12강 강의 진행을 맡은 김수정입니다. 12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세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역사학자들은 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냉전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콜드 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진 대립 상태로 잠재적인 권력 투쟁을 뜻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헝가리, 폴란드, 동독, 불가리아 등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1947년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마셜 계획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합니다. 여기서 독트린은 정책을 발표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본주의와 소련을 대표로 하는 사회주의의 냉전이 시작됩니다. 소련은 마셜 계획에 대항하기 위해 동유럽 경제상호원조회의를 만들어 공산주의 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원조하게 됩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원조를 하면서 경쟁하고 있을 때 군사적인 기구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힘을 합쳐 군사적 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듭니다. 소련과 동유럽은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군사적 동맹을 약속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면서 서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주의 국가가 왜 많아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 많은 나라들은 공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거나 바로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 즉 착취와 억압 속에 살았던 이 나라들의 민중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였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착취와 억압이 없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사회주의 혁명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48년 소련이 서베를린을 봉쇄하면서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의 분할 점령을 당하고 있던 독일은 48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단일한 경제단위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 조치가 동독의 통화를 위협한다고 본 소련은 베를린과 서독을 잇는 모든 철도, 도로, 수로를 차단합니다. 이것을 베를린 봉쇄라고 합니다. 49년에는 동독 국민들의 서독행이 계속되면서 동독은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모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합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 되었죠. 50년에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전쟁은 소련과 미국이 각자 한반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53년 미국과 중국, 북이 정전협정을 하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전쟁은 중단됩니다. 이렇게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표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독립해서 신생나라를 만드는데요. 이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부릅니다. 제3세계 나라들 중 영화까지 개봉한 알제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콜롬은 프랑스인들을 말합니다. 콜롬 10% 100만 명이 알제리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인은 비옥한 토지를 빼앗기고 평균 소득을 콜롬의 10% 이하로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죠. 이런 알제리의 해방운동은 1954년 11월 1일 무장봉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은 56년부터 도시 게릴라 작전을 펼쳐 다방 등을 폭파하여 콜롬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프랑스는 54년 5만 명에서 56년 40만 명으로 군사를 증대하고 58년에는 정규군 50만 명, 치안부대 30만 명을 투여하였습니다. 군사비는 프랑스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프랑스의 재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결국 알제리는 62년 에비앙 협정에서 7월 독립이 되었습니다. 독립 후 알제리는 사회주의적인 경제 건설과 적극적인 비동맹주의, 민족 해방투쟁 지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55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열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5개국, 중동 8개국, 아프리카 6개국, 총 29개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평화 시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제3세계는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 간 경제 협력을 이야기했던 제3세계의 등장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60년대 핵전쟁 위기까지 갔던 미국과 소련은 68년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 통제를 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습니다. 69년 미국은 아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피하고 경제적 원조를 골자로 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1970년에는 미소 간 전략무기 제한 협정 체결 등으로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미소 간 데탕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데탕트는 프랑스 말로 긴장의 완화라는 뜻입니다. 한반도에서 72년 남북한 7.4 공동성명이 이루어진 것은 데탕트의 화해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냉전이 완화되던 시기 70년대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1년 미국은 강철 생산 1위 자리를 소련에게 넘겨주며 무역 수지가 27억 달러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도 적자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70년대 불황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들게 됩니다. 80년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국가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시민사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가능한 시장 자체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절, 해결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70년대 후반부터 세계 역사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소련의 공산주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련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이로 인해 소련은 결국 해체하게 됩니다. 소련의 해체 과정을 영상 자료로 함께 보시죠.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97년 IMF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비정규직 등이 이때 생겨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본격적인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지난 10강에서 배웠던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자유무역체제,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하자는 21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가 대표적인 21세기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시리자와 같이 진보적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2010년부터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틀어 아랍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를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세계사의 흐름을 잘 기억하고 오늘의 강의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계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